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린다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냐? 누구부터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럼 뭐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거냐? 어디서 신청하냐? 어떻게 받느냐? 언제 주느냐? 주는 건 맞느냐? 받는 게 맞느냐? 라는 물음들입니다. Q&A로 정리했습니다. Q&A. 일단 누가 얼마나? 소득 하위 70% 이사 1,400만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는 겁니다. 한 분 사시는 가정은 40만 원, 두 분은 60만 원, 세 분은 80만 원, 네 분 이상은 이제 100만 원이다. 라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 하위 70%의 기준과 관련돼서 이게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일단 주긴 준다고 결정했는데 누굴 줄지를 결정 안 할 겁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본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할지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명확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4명의 가족을 기준으로 23만 7,652원을 내는 수준이다라는 얘기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언제 어떻게 받냐? 5월 중순 전에는 준다는 계획이고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주민센터에서 배포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방법론적인 얘기도 현재로서는 아직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간단하게 Q&A로 정해봤고요. 찬성과 반대 의견도 좀 목소리로 담아봤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운동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거의 한 달째 쉬고 있어서 그런 거 나오면 저희는 좋은데 좋죠. 없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보탬이 되니까 그래서 필수품 같은 거 살 때 요긴하게 쓸 것 같아요. 뭐 우리 이제 주식이죠. 뭐 먹는 거.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뭐 요즘에 뭐 항공사나 뭐 이런 분들 그러신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싫을 것 같기는 해요. 예. 뭐 나중에 그 돈을 다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이 그냥 무조건 준다라고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족한 대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리 없으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많이 위주로 먼저 하는 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이해가 안 가고 진짜 어려운 사람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주는 것이 그게 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의 70% 정도에게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한다라는 안과 관련돼서 고승덕 변호사님 일단은 간단하게 하면 누굴 줄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어떤 기준으로 줄지에 대해서는. 예. 뭐 정부가 이제 소득 기준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그러면은 그 월 소득은 없고 재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벌써 여기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이 이제 앞으로 나온다. 그렇군요. 이렇게만 돈이 엄청나게 벌써요. 많아서 네. 은퇴를 해서 쌓아둔 돈이 굉장히 많은데 월에 버는 수입은 한 푼도 없는 분들은 받게 된다. 뭐 그런 문제점이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맹점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실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제 일단 그 알려진 내용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작년엔 소득이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실업된 사람들은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이제 정부가 좀 보완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급 시기가 저는 이제 좀 문제라고 보는데 이제 추경을 통해서 새로운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5월 달에 가서 이제 지급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일단은 총선도 해야 되고 그 네. 결과도 봐야 되고 그 국회를 통해서 추경도 해야 된다. 근데 코로나는 그때까지 거의 지금 고비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릿고개는 넘어가서 이미 배는 고플 대로 고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약간 그 꼼수라고 조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 이미 그 법안이 통과해가지고 당장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회에서 추경 논의한다 그러면 밀고 땡기는 것 때문에 5월에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부가 정말 빨리 돈을 꽂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일부 뭐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긴급 경제명령, 재정명령을 통해서 법률을 대신하는 기다릴 틈이 없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해도 됐을 부분인데 그 시기를 뒤로 넘기는 게 저는 이제 조금 불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경을 가지고 할 때 정부가 발표한 대로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기준이라든가 액수라든가 또는 뭐 어느 정도 적자를 편성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는 정부는
이건 야당 때문에 못 준다, 문제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그 과감한 그 청와대 결단이 필요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야당도 뭐 더 줘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게 부족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저걸 많다고 발목 잡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김종인 대표가 그런 이야기, 김종인 위원장이죠. 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예산이 520조인데 100조 정도는 항목 조정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반박을 했는데 어제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종인 대표 이야기가 같아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구조를 어떻게 편성한다는 거냐, 무슨 돈으로 하냐. 근데 1차적으로는 세출 구조 조정.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이제 어떤 지도부 있는 분은 뭐 국방비를 깎을 거냐, 교육비를 깎을 거냐라고 했는데 국방비와 교육비를 지금 못 쓰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1, 4분기에 군사 영외 훈련이 거의 중단됐거든요. 교육비 같은 경우에 제 애가 유치원인데 유치원 못 가고 있어요. 남는 돈이 좀 있다. 그러니까 급식도 중단이고 예를 들어 선생님들 월급은 나가지만 비정규직 뭐 공무직들은 월급도 안 나가고 있고 학교에 전기세도 안 나가고 있고 돈을 예산을 못 써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은 돈이 좀 있다. 그렇죠. 예산을 써가지고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못 쓰고 있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도 이 구조는 그 부분에서 충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어쨌든 현재 단계에서의 궁금하신 점들 Q&A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